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저번 영상 잘 보셨나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드라마의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재미있는 반응이 많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6화까지 진행됐는데요. 5화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영화신과 함께와 유사했기도 했지만 너무 지옥 묘사가 디테일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섬뜩한 장면도 많았죠. 너무 무서워요. 죄 짓지 말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드라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화 예고편에서 해숙의 시어머니가 천국에서 등장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머니? 당신 집처럼 드나드시면서 천국에서까지 시월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해볼 텐데요. 이번 영상은 극중 나오는 짜장이와 목사, 그리고 해숙 소미 등의 관계 등과 함께 상황에 맞춰서 들여다보고 여전히 미스테리한 소미도 알아볼게요. 시작할게요. 이 냄새에 어딘가 익숙한데 6화에서 가장 섬세한 장면 중 하나는 강아지 짜장이가 교회 앞에서 목사의 냄새를 맡는 순간입니다. 짜장이는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앞에서 유난히 반응을 보이며 코를 킁킁거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냄새 이상해. 어쩐지 낯설지 않아 이거. 사장님 냄새랑 비슷한데? 이 한마디는 이 드라마가 감정과 인연을 기억이 아닌 감각으로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짜장이가 해숙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지금 교회 앞의 목사에게도 감각적으로 익숙함을 느낀다는 이 장면은 시청자에게 큰 단서를 줍니다. 그리고 항상 목사는 해숙의 음식을 먹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꽤 많았죠.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짜장이가 목사에게서 해숙의 냄새를 느꼈다면 목사와 해숙은 과거에 어떤 접점을 가졌던 것일까? 이후 목사와 해숙은 조용히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 역시 평범한 환영이 아닌 조심스러움과 기대가 섞인 눈빛으로 해숙을 바라봅니다. 5살이면 엄마 아빠 기억나겠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왜? 미워요? 목사는 말합니다. 저는 5살 때 죽었어요. 사고였는지 버림받은 건지 전 아직도 모릅니다. 그 고백에는 단순한 슬픔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외로움, 사랑받지 못한 존재의 자의식, 그리고 무언가 기억나지 않지만 잊을 수 없는 감각의 잔상. 그리고 목사는 해숙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죠. 이 장면이 뭔가 복선이 있어 보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해숙과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해숙은 그 순간 무언가를 떠올리려 하지만 금세 시선을 돌립니다. 여전히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 느낌. 짜장이의 반응은 그저 본능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혹은 과거 해숙의 삶 속에서 목사와의 인연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숙이 목사의 생전에 잠시 보호자였거나 그를 도운 인물이었을 가능성.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아이였던 그에게 따뜻함을 건넨 존재였기에 짜장이의 감각이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낙준의 교통사고, 뺑소니 가해자의 아들이 목사였고 하지만 그 아이조차 5살 때 버려지게 되었지만 해숙은 용서와 사랑으로 잠시나마 그 아이를 돌봤던 기억의 가능성. 시공간을 넘어 다시 만난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천국의 인연을 넘어선 운명의 재회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특히 목사가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지 못한 채 사망한 점, 짜장이의 감각적 반응, 그리고 해숙이 지옥에서 돌아와 천천히 주변 인연을 되짚는 구조는 모두 전생과 기억 너머의 인연이라는 이 드라마의 중심 메시지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대면 장면이 끝날 무렵 해숙은 짧게 웃으며 말합니다. 지옥 갔다 온 건 난데 목사님이 반성 많이 한 것 같고 글쎄요. 이 대사는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둘 사이에 분명 무언가가 있었고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는 기대가 섞인 묘한 공기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목사와 해숙, 그리고 짜장이가 공유한 이 익숙한 감각의 정체는 무엇인가? 해숙의 기억이 조금씩 풀릴수록 이 인연의 고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결국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소미와도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화에 들어서 소미는 드디어 진짜 영애가 등장했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해숙이 진짜 영애를 알아보고 그녀를 끌어안자 소미는 비로소 자신이 그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도 사랑받고 싶었다는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영애였으면 정말로 사랑받았을 것 같아서요. 이 대사는 단순한 거짓말의 고백이 아니라 존재가 불확실한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절규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확실한 존재, 기록에도 없는 유령 같은 존재. 소미는 실존을 확인받기 위해 누군가의 사랑을 흉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해숙은 말없이 소미를 품고 그녀를 향한 애정이 영애가 아니어도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순간 사랑이 혈연도 이름도 넘어선다는 메시지가 울립니다.
한편 이 회차에서는 또 다른 인연의 복원이 그려집니다. 바로 1화에서 등장했던 빈수와 폐지를 줍던 노인, 그리고 통장을 껴안고 울던 어머니. 이들은 6화에서 다시 등장하며 해숙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사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전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요. 그녀는 이후 돈을 차곡차곡 모아 천국에 와서 아이들에게 주려 하지만 결국 생전에 못 전한 통장을 안고 눈물 짓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해숙은 이 장면을 보고 조용히 말합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모든 인연들이 쌓인 게 내 인생이었어. 그녀는 과거 자신이 내쫓았던 사람들, 외면했던 부탁들, 그 모든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지옥은 죄를 향한 처벌이 아니라 기억의 재현이며 인연을 외면한 결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것. 이 드라마는 용서와 구원의 기독교적 개념을 단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연에 귀 기울이려는 태도, 사랑하려는 의지가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이름 없는 소미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그녀를 향한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사랑은 그녀를 다시 이름을 가진 존재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거 천국이야. 지옥에서 해숙을 구해낸 낙주는 다시 한번 천국센터장으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우편 배달 업무 복귀를 앞둔 그에게 소미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 같이 가면 안 돼요? 이승해요. 소미의 이 말은 단순한 동행 요청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꿔왔습니다. 바닷가, 푸르른 파도, 훌라춤을 추는 이국적인 여성. 이 모든 이미지들은 마치 잃어버린 필름의 파편처럼 그녀를 사로잡았고 그 속엔 어쩐지 자신이 살아있었다는 감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 같기도 하고 나 아니기도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이승으로 내려갑니다. 낙주는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길을 떠나고 소미는 한적한 거리 한복판을 혼자 걷게 됩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셔츠 사이로 살짝 드러난 그림, 바닷가와 훌라춤을 추는 여인의 이미지. 소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빛은 순식간에 흔들리고 눈가가 붉어지며 그녀의 안에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반가움이기도 했고 충격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묘한 분노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림 속 풍경은 분명 그녀의 꿈속에 반복되던 그것이었고 그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왜 저기 있는 거지? 그녀는 머릿속이 새하 예진 채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남자에게 말을 걸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이 엔딩 장면은 소미가 자신의 존재에 다가가는 첫 번째 열쇠를 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본 그 장면은 자신이 버림받았던 순간, 혹은 자신이 지켜보았던 마지막 기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와 훌라춤의 풍경은 유토피아적이지만 동시에 트라우마적 이미지로도 작용할 수 있기에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감정의 대폭발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에게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과연 누구이며 왜 꿈에 그 장면이 반복되었으며 그 남자는 그녀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인가? 이제 소미는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이 작품 전체 세계관에 숨겨진 연결고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화의 마지막, 소미의 무너지는 표정은 한 인간의 고통이자 진실에 다가가는 고비였습니다. 그 진실은 이제 곧 베일을 벗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